30년 경력의 수의사가 무너졌다. 북유럽 최강국 스웨덴에서조차 막지 못한 전염병과 기후 재앙. 그 절망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곳은 뜻밖에도 대한민국이었다. 주변은 혀를 찾고 그녀조차 의심했다. 한국에서 도대체 뭘 배운다는 거지?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그녀는 확신했다. 한국은 그 무엇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처음엔 충격이었고 곧 벽처럼 믿었던 신념이 무너졌다. 그리고 돌아간 그녀는 유럽 전체를 바꿔놓았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왜 결국 울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모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린 루네르입니다. 스웨덴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고 있거든요. 2023년 겨울, 우리 스웨덴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조류 독감이 북유럽 전체를 휩쓴 거예요. 제가 담당하던 농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엘린 박사님, 우리 농장도 폐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까지 겹쳤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가축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축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대책팀을 구성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각 분야 전문가 5명을 선발했죠. 목적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30개 이상의 나라에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식물만 기르는 게 아니라 가축 환경까지 모두 제어하는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의사가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러 가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우리가 찾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합체였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이게 진짜 농업 선진국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농업 기술은 어떨까?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된 곳은 충남 예산이었습니다.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라고 하더군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정말 현대적인 건물들이었어요. 전혀 축사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첨단 공장 같은 느낌이었죠. 안내를 맡은 김서현 박사님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컨테이너식 소축사입니다. 모든 환경이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컨테이너 안에서 소를 기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어요. 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음악까지 나오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배설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순환되면서 환경 오염 없이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 박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박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본 게 바로 AI 센서 시스템이었죠. 센서가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감정 상태까지 측정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수치, 건강 상태, 심지어 발전기까지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의사로 일하면서 동물의 상태를 육안으로 판단해왔는데 기계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서 최적의 사료 배합까지 자동으로 계산한다는 거였어요. 각 소의 상태에 맞춰 개별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농업이 아니라 과학이네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효율 중심적인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동물을 마치 기계처럼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김서현 박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북유럽에서는 동물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너무 통제적으로 보였어요.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하고 기계가 결정하는 게 과연 동물을 위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엘린 박사님, 기술은 보호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도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보여준 자료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축산 시스템을 도입한 농장들의 동물 생존율이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질병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동물들의 스트레스 수치였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스마트 시스템에서 자란 동물들이 훨씬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자연스러운 환경이란 게 정말 동물을 위한 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김 박사님의 말씀에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스웨덴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우리 방식으로는 조류 독감을 막을 수 없었죠. 기후변화에도 속수무책이었고요.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동물을 위하는 길일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본 광경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새끼 돼지를 간호하는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로봇이 대신 우유를 먹이고 체온을 관리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였죠. 할아버지 농장에서 새끼 송아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무력감. 그때 커서 동물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로봇이 새끼 돼지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집했던 게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기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서현 박사님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엘린 박사님,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죠.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기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동물 복지와 효율성을 모두 달성하려는 시스템이었어요. 박사님,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거든요. 그날부터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인간과 동물, 그리고 기술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미래 농업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스웨덴에 돌아온 직후부터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우리나라 농장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온도 조절 시스템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건 한국 방식이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이 더 좋아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어요. 특히 베테랑 농부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죠. 그래서 제가 한 건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촬영해온 영상들과 실제 성과 자료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득했죠. 보세요. 동물들이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생존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숫자로 보여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설득된 건 젊은 농부들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30대 농부가 제일 적극적이었어요.
엘린 박사님, 저희 농장에서 한번 시도해보죠. 그렇게 시작된 파일럿 프로젝트가 대성공이었어요. 스마트 센서를 설치하고 자동급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우유 생산량도 20% 증가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한이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이제야 제대로 된 농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요한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성공 사례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농부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과학으로 증명된 한국 기술의 객관성이 모든 편견을 극복한 거였어요. 그런데 2024년 1월, 북유럽 전체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50년 만에 극한 한파였어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서 농장들의 전기시설이 마비되기 시작했죠. 제가 도움을 받고 있던 농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전기가 나가면서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린 거예요. 요한의 농장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전기가 끊어져서 소들이 위험해요.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한국이었어요. 김서현 박사님께 긴급히 연락을 드렸죠. 한국에 재난 대응형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농진청과 민간 기업들이 합동으로 긴급 지원팀을 구성한 거예요. 3일 만에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휴대용 전력 공급 장치와 임시 난방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동식 스마트팜 모듈이었죠.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완벽한 축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10일 만에 모든 농장이 완전 복구됐어요. 그것도 이전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말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줬네요. 이게 진짜 기술 동맹이구나. 외교나 정치가 아닌 순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거였죠.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 소식이 유럽 전체에 퍼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됐어요. EU 농업기술 포럼에서 제가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김서현 박사님이 세계에 한국의 기술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포럼에는 유럽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과 스웨덴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발표했어요. 유럽도 이제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전문가가 물어봤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유럽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발표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언론들이 K-에그리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죠. BTS나 기생충처럼 농업 분야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우리 스웨덴까지 5개국이 공동으로 한국 스마트 축산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농업 철학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네덜란드 대표가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농업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치관까지 배우려고 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특별한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작은 농촌 마을에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차례예요. 정말 뜻밖에도 마을에서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손편지를 보내주신 거였죠. 우리 기술이 먼 나라에서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쁩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술로 시작된 인연이 진짜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된 거였죠. 이게 바로 진정한 한류의 품격이구나 싶었어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인간성까지 전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한국-스웨덴 공동농업연구소 설립이었어요. 이름은 하산센터로 정했습니다. 처음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 세계에 알려지게 만든 파키스탄 농부 하산의 이름을 따서 말이죠. 지금 하산센터는 전 세계 농업혁신의 상징이 됐어요. 한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 전 세계 젊은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연수생들도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파키스탄 농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 농업혁신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 간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30년 수의사 경력에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감동을 유럽 전체에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옳다고 믿었던 것들도 때로는 바뀌어야 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서로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기술로 세계를 돕고 마음으로 세계와 하나 되는 모습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전쟁 후 최빈국에서 세계 선도국이 된 대한민국의 기적이 이제 전 세계 농업 분야에서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